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저 뉴욕의 김영환 실장 불러보겠습니다. 김 실장. 네, 뉴욕입니다. 네, 뉴욕이죠. 드디어 한국에서도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니까 벌써 이제 우리가 한 나흘만 있으면 2020년 새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이제 각 기관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박원순 시장의 신년사가 나왔습니다. 시장도 신년사라나요? 그래요. 서울시 1년 예산이 지금 40조입니다. 500,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지방자치제가 지금 뭐 올해 실시되니까 네, 시골의 조그만 군에는 군수 혼자 이제 단신 부임하죠. 뭐 그렇죠. 비서나 이런 거 뭐 딸려 있는 것도 없고. 네, 근데 요즘 군수 시장 군수들 중에 간 큰 남자들은 네. 인수위원회 구성한답니다. 정권 인수위. 군정인수위원회. 군정 인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서울시장쯤이면 네. 신년사 할 만하네. 왜 500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500조인데 그 중에 약 40조, 39조 5천억 정도를 갖다 쓰고 있으니 뭐 쓸만하죠. 거기다가 무려 12조 원을 갖다 복지 예산으로 책정해서 막 헬리콥터에서 뿌리고 있거든요. 자, 박원순 시장의 신년사 핵심은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서울시에 도입하겠답니다. 아니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 이제 뭐 법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예.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제 문재인을 대신해서 박원순 씨가 서울 집값, 강남 집값 때려잡는 정도가 아니니까 공유제는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토지 국유제 예. 뭐 이거 하자는 건데 뭐 결국 공산주의라는 게 네. 생산 수단의 공유 아닙니까? 그렇죠. 생산 수단을 뭐 공장, 네. 뭐 땅, 뭐 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네. 이제 뭐 공산주의 하겠다라는 거 그냥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 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황태순 TV에서 얼마 전에 한번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당시에도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님 저에게 부동산 때려잡을 권한을 주세요. 제발. 기억나시죠? 그럼 올해 자기가 대통령이 취임하겠다는 건가요? 진짜 청기 누설이네. 그러면 대통령이 중도에 물러나지 않는 한은 서울시장이 대통령 되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아는데 예. 무슨 서울시장의 법적 권한으로 서울시 토지공유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 토지공유 부동산 국민공유제. 서울 미아리 가서 무슨 부채도사들을 만났나 이 양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미아리에서 산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보니까 지금 보면 송영길 의원 등 64명의 1+4 그 중에 사실은 1+3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64명의 의원들이 어제 그러니까 12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자. 북한에 대해서 숨통을 터주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금강산도 풀어주고 개성공산도 풀어주고 남북 철도도 이어주자.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친구들의 주장이 상당히 교묘한 게 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내놓은 네.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네. 조건부 제재 완화. 네. 만약에 북미 대화가 진전이 안 되면 되돌리면 될 것 아니냐. 이게 또 문재인 선생이 얘기한 평화협정을 하고서 북한이 그거 약속을 안 할 때는 되돌리면 될 것 아니냐. 그것도 보면 그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스냅백 조항입니다. 스냅백.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내놓은 네. 제안들이 네.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담고 그거를 매개로 해서 들어갔다는 점에서 네. 이거는 문재인과 중국이 손잡고 내놓은 그것인데 네. 그거를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는데 네. 1+4가 공공연하게 네. 이걸 지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 64명의 의원이 이 1+4가 네. 뭡니까? 패스트트랙에다 선거법과 공수처를 올려서 네. 예산 조금 주물럭거리려고 하려고 했나 했더니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본심은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는 민족 해방전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미 제국주의의 압살을 막아내자. 거기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우라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이거 우리가 고치기 위한 건데 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그 성의를 안 보이고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 됐고 ICBM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쏘겠다 그러더니 안 쏘고 한 게 네. 북한이 딱 감지해 보니까 중국 형님이 유엔 안보리에서 뭐 협상한다고 또 뭐 제재 풀라고 난리치지. 거기에 슬쩍 문재인 정권은 올라탔지. 네. 또 나라 남한에 있는 그 저기 좌익 연합 세력들, 네. 이른바 민족 해방 전선이라 부를 수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나서니까 네. 뭐 김정은이 뭐 애써 뭐 돈 써가면서 ICBM 쏠기도 아이고, 민족 해방 전선하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민족 해방 전선하면 잘 안 하다 할 겁니다.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임종석을 비롯한 등등등등등등을 갖다 우리 운동권의 NL이라고 그러죠.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 해방. 그 민족 해방인데 거기에 뒤에 F 프론티어가 붙으면 민족 해방 전선인데 민족 해방 전선을 갖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베트콩입니다. 바로 1960년에 바로 월맹의 지도하에 북베트남의 지도하에 월남의 내부에서 불그스레한 공산주의자들하고 좀 불그스레한 그저 뭐 언필칭 진보 좌파라는 친구들하고 얽어서 만든 것이 NLF고 NLF의 군사 조직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콩입니다. 그렇죠. 그 베트콩들이 결국은 이 NLF가 이제 보면은 1969년쯤 돼갖고가 우리가 늘 다뤄드렸던 구정공세 있지 않습니까? 68년에 네, 구정공세 이후에는 임시혁명정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PRG라고 Provisionally Revolutionary Government. 이 PRG가 바로 1975년 4월 30일 사이공에 현재는 호치민시입니다만은 사이공의 대통령궁에다가 깃발을 꼽은 조직이 바로 임시혁명정부. PRG고 PRG를 지도하는 것이 NLF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NLF가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박원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영기를 비롯한 1+4가 서서히 느슨한 형태의 NLF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회를 지난 70년간 지배했던 그 자본주의, 자유민주적인 이념 전선이 네. 우리는 굉장히 강고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 네. 거의 다 허물어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반미 좀 하면 어떠냐 그럴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긴장을 했고 또 들끓었습니까? 그렇죠. 아니 반미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네네. 그 문재인 씨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빨갱이라 부르면 이게 무슨 뭐 나쁜 놈들이라고 뭐 친일파라고 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무슨 콤플렉스인지 모르겠으나 네. 그 김일성 만세를 광화문 광장에서 불러도 뭐 용납해줘야 되는데 이제 용납해는 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까지 그래 빨갱이 야 이 빨갱이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빨갱이냐고 근데 당신이 나 빨갱이가 아니야 뭐 화를 버럭버럭 내던 네. 당신이 종북 주사파라고 임종수한테 얘기했더니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나 종북 주사파 아니라는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조국을 위한 뜨거운 가슴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는데 이제는 아니 나 빨갱이야 그래 뭐 어쩔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 해방 정국에서 우리가 2년 네. 대결을 했다 그러지만은 네. 그때 해방이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대중 정치 조직은 남노당이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박헌영의 남노당이 가장 컸어요. 20만 명이었어요. 당원이. 자, 그 45년 8월 15일부터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념의 조국이 소련에 붙어서 살 거냐? 네. 소련의 위성 국가가 될 거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그들에 살 거냐? 두 개였는데 네. 그때 좌익 민족 해방 전선이 무슨 빨간 옷 입고 다니고 머리에 뿔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념적인 정책적인 선택이 그 선을 갈랐던 것이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핵무장한 북한과 네. 지금 이거 끝장을 봐서 우리가 네.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네. 저 북한의 핵보유 용인해주고 김정은 치하에서라도 그냥 이걸 평화라고 그러면서 살자는 그 문재인식으로 갈 거냐가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1+4라는 사람들이 북한의 편에 서가지고 네.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안한 걸 가지고 이걸 가자고 그런다면 이제
원 플러스 4가 국회에서는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 철수하라고 결의안 내고 네.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이게 가능한 시점에 원 플러스 4가 이렇게 마각을 드러내고 박원순 씨가 공산주의 하겠다고 이렇게 신년사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황 대표가 늘 걱정하는 그 상황에 오지 않을까 저도 함께 걱정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민족끼리 얘기하셨는데 이게 우리 민족끼리가 전형적인 NLF입니다. 그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기치 아래 당시 남베트남을 갖다가 갈갈이 분열시켜 놓은 가운데 근데 NLF는 철저하게 북베트남 당시 하노이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간 부연 설명입니다만 그 NLF의 임시혁명 정부 주석이 결국 나중에는 통일되는 공산화된 그 현재 베트남의 부수상쯤 됩니다. 자, 그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보면 이 좌파 친구들이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진보라는 게 얼마나 듣기 그럴듯합니까? 진전 진보. 이제는 진보의 가면을 벗고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죠. 문제는 아까 이렇게 진보의 가면을 갖다 벗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그것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진지가 아직 우파에는 구축이 안 된 거예요.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예전식으로 우파가 강고한 어떤 저항선을 치고 있다면 감히 이 친구들이 진보의 가면을 안 벗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었다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네.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좌익과 공산주의들의 침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면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진보의 가면을 못 벗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진보인 척하고 진보 이야기하고 평화 이야기하고 환경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젠 딱 벗고 본색 드러내는 겁니다. 박원순이 공산주의의 다른 모습인 부동산 국민 공유제 하자.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토지 공유제고. 네. 그 45년 이후에 그 지리산 빨치산에 가했던 총 들고 올라왔던 남부군 중에 네. 막스 레닌 책 읽은 사람이 1%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까? 0.1%도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 남로당이 약속했던 거,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했던 건 너 부쳐먹는 소작하는 땅 너 주겠다고 그런 게 다예요. 그리고 너 지주만 죽여라. 지주만 죽여라. 니들이 알아서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근데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생산수단에 했던 토지를 공유하는 게 공산주의였는데 네. 이제는 지금 21세기에 다 사라진 막스 레닌 다 죽고 사회주의 다 무너졌는데 네. 지금 그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토지 공유주의 하겠다는 이 돈키호테가 지금 설치는 나라가 됐으니.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제 마침 보니까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왜 그들은 공산당 앞에만 서면 작아질까? 핵심은 그겁니다. 북한 공산당 앞에서는 무슨 컴플렉스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들에 대해서는 늘 보면은 비실비실 기신기신 맥도 못 치고 쪽도 못 펴고 앞에 콤플렉스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그러고 있고, 두 번째 중국 공산당들 앞에서는 이젠 자기들이 맞았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커갖고 한때는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몰락했는 줄 알았더니 어쨌든 좀 중국 공산당은 G2가 돼갖고 미국하고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았다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공산주의를 좀 몰아가려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1+4들의 획책이고, 법적 근거도 없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중국에 국가감찰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사실상 국가감찰위원회가 옛날 히틀러의 게슈타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제 무서운 세상에서 살겠다는데 네. 이 1+4 60 송영길을 중심으로 한 네. 60여 명이 네. 이 정도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그 주한미군 철수 결의안 나오는 것도 시간을 재면서 기다려야 될 사안으로 등장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보 이 친구들이 보면 이제 완전히 좀 사회가 모든 영역에서 방어선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자유우파들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진보의 가면을 벗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걸 또 내년 4.15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저항선을 강고히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제 김영환 시장 말씀하셨던 진지 구축의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김영환 시장. 네. 저 밤도 늦었는데 빨리 주무세요. 얼굴에 보니까 눈에 저기 보면 잠이 가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